이제 저희 웹사이트 주소를 입력해서 들어오게 되면 랜딩 페이지도 깔끔하게 잘 구성되었고요. 아래 부분도 다채롭게 디자인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을 들어볼 수도 있고 가격을 비롯한 나머지 부분도 깔끔하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실제 업그레이드 버튼을 통해 결제도 진행할 수 있고 음악도 이렇게 잘 재생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음악 생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사를 넣고 요청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성공적으로 생성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간과 결과물의 개수를 커스텀할 수 있고 검색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지난 영상이 어쩌다 보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에서 하나 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용어를 알아듣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피드백이 많아서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기획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코드를 짜기 전에 본인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모든 소프트웨어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작게 나눈 후 단계적으로 하나씩 구현해 가시면 됩니다. 절대 처음부터 모든 걸 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저희는 오픈AI나 토스 같은 기업을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하나만 해결하면 됩니다. 오히려 작을수록 실행이 빠르고 실행이 빨라야 검증도 빠릅니다. 저는 이번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영상에 저작권이 있는 음악을 마음대로 삽입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드는 무료 음악을 찾고 다운받는 것이 꽤나 귀찮고 번거롭다고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번 풀코스 영상에서는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는 겸 유튜브용 AI 음악 생성 서비스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겪는 불편함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기획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주제를 정했으니 전반적인 로드맵을 짜야겠죠? 우선 이런 식으로 짜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영상과 동일한 구조로 진행됩니다. 먼저 기본적인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하고 랜딩 페이지, 로그인 페이지, 워크스페이스 페이지 순서로 구현을 진행합니다. 이 순서로 가는 이유는 사용자가 실제로 서비스를 접하는 흐름 그대로 만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음악을 만드는 페이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순호를 생각하시면 어떤 구조인지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 핵심인 음악 생성 기능을 구현합니다. 이번에 저희는 레플리케이트라는 서비스를 이용할 건데 만약 여러분이 AI 서비스를 만들 계획이 있다면 레플리케이트, 오픈라우터 같은 서비스를 알아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당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는 이번에 일회성 결제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구독 결제를 구현하였으니 이번에는 다른 방식을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크레딧 시스템과 전체적인 디자인을 다듬은 뒤 배포와 도메인 연결,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이 방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 단지 제가 선호하는 작업 방식일 뿐이니 전반적인 흐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만의 순서가 생기면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건 예시일 뿐 제가 모든 걸 다룰 수 없고 핵심적인 것 위주로 진행할 테니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파트 1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발 환경 세팅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는 바이브 코딩, 즉 AI와 함께하는 코딩을 할 것이기에 IDE와 AI가 필요합니다. IDE는 쉽게 말해서 코드를 작성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글을 쓸 때 워드나 노션을 쓰는 것처럼 코드를 쓸 때는 IDE를 사용합니다. VS 코드, 안티그래비티, 커서, 윈드서프 등이 있는데 여러분이 편하신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AI는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코덱스 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러 선택지가 있고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안티그래비티와 클로드 코드 조합을 사용합니다.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는 이유는 탭 자동 완성이 무료여서 그렇습니다.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타이핑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자동 완성이 이걸 대신해주니까 작업 속도가 꽤 빨라집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드는 개인적으로 개발 방식이 저랑 잘 맞기도 하고 현 시점에서 제일 성능이 좋다고 판단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 요금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만약 하루 작업시간이 3, 4시간에 넘어간다면 맥스 요금제를 사용해야 부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프로 플랜으로도 충분하실 겁니다. 솔직히 좀 비싸긴 합니다. 설치 방법까지 다루진 않을 테니 모르는 부분은 AI에게 물어보면서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브 코딩의 핵심은 모르는 걸 AI한테 잘 물어보는 거니까요. 모두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IDE로 들어가서 새로운 폴더를 생성해줍니다.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어보았습니다. 음악 관련 서비스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지드래곤님의 팬인데 지드래곤님을 상징하는 숫자가 8이어서 자연스럽게 엮어봤습니다. 이제 Next.js 셋업을 시작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왜 Next.js를 사용하는지 비유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근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개발을 진행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하나의 언어로 구현할 수 있어 개발 효율성과 일관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은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그 흐름을 단순하게 알기 쉽게 정리하면 자바스크립트,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넥스트.js 순서로 발전해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집짓기에 비유해보면 자바스크립트는 맨손으로 벽돌을 쌓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유롭지만 실수의 위험도 큽니다. 타입스크립트는 설계도를 들고 짓는 것처럼 구조를 명확히 하여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리액트는 방, 부엌, 거실을 모듈처럼 미리 만들어 조립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구조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Next.js는 전기, 수도, 도로 같은 기반 인프라까지 이미 갖춰진 신도시에서 집을 완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편하고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구가 진화해온 것이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생산성과 안정성이 높은 선택지가 Next.js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Next.js 공식 문서를 살펴봤을 때도 같은 흐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치 탭을 클릭하고 어떻게 실행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보시면 npx create next app latest my app -s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create next app은 Next.js를 설치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골뱅이 latest는 버전을 가장 최신 버전으로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또 my app은 설치하게 될 폴더의 이름인데 여기서 저희는 my app 대신 점을 사용할 것입니다. 점은 my app이라는 새 폴더 대신 현재 이 폴더를 설치 위치로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yes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값으로 설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터미널을 열고 npx create next app latest -s를 입력해 줍시다.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필요 없는 모든 파일을 지우고 코드를 깔끔하게 정리해 볼 건데요. 우선 readme.md는 설명서 같은 파일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Next.js 관련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선 다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next config.ts 파일에는 dev 인디케이터를 false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는 npm run dev로 서버를 실행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소 localhost 3000으로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dev 인디케이터를 지워준다면 왼쪽 하단에 이러한 버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버튼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dev 인디케이터를 false로 작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버튼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어서 퍼블릭 폴더 내부에 있는 모든 이미지를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있던 이미지들은 모두 Next.js의 기본 이미지입니다. 다음으로는 앱 폴더로 들어와서 layout.tsx 파일로 들어온 다음 타이틀을 저희 서비스의 이름으로 작성해주고 설명도 변경해주겠습니다. 그리고 page.tsx 파일에서 모든 코드를 지우고 간단한 기본적인 코드로 작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팅 개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우팅은 쉽게 말해서 주소창에 입력한 URL에 따라 어떤 화면을 보여줄지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저희의 주소인 localhost 3000으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localhost 3000이라는 URL 뒤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앱 폴더 내부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page.tsx 파일의 내용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디자인을 살짝 덧붙이고 내용을 지루하신가요? 라고 작성한다면 이 내용이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앱 폴더 내부에 새 폴더 헬로우를 생성하고 page.tsx를 생성한 다음 이번에 내용이 너무 유익해요? 라고 작성한다면
로컬호스트 3000 뒤에 헬로우로 진입했을 때 해당 내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헬로우 폴더 내부에 by라는 폴더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page.tsx 파일을 만든 다음 가지 마세요 라고 작성을 한다면 저희 주소에서 헬로우 뒤에 by를 입력했을 때 해당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즉 슬래시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경로에 따라 서로 다른 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체제가 라우팅입니다. Next.js에서는 설명했던 것처럼 이 라우팅이 파일 구조와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폴더와 파일만 만들면 해당 경로의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Next.js가 편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이 파일은 뭐고 또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Next.js 공식 문서를 확인해 보시는 걸 적극 권장드립니다. 요즘 시대의 AI가 대부분의 작업을 알아서 해주지만 기본적인 개발 지식을 알아두면 AI에게 더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결과물의 품질도 달라집니다. 이제 GitHub를 연동해줄 차례인데요. GitHub는 버전 관리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게임에서 세이브 포인트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저희는 실습이 여러 파트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각 파트가 끝날 때마다 체크 포인트로 활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코드가 꼬이더라도 해당 파트의 체크 포인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선 GitHub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고 로그인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레파지토리 선택을 해주시고 이름은 저희 서비스의 이름으로 작성해 주시고 바로 크리에이트 레파지토리를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이미 존재하는 파일의 경우 명령어를 복사해주고 AI에게 지시해줍시다. GitHub 연동해줘. 자, 이제 GitHub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해주시면 저희 파일들이 여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쉽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Git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 이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전 버전과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미지 파일 5개를 삭제하고 리드미도 모두 삭제하고 page.tsx의 내용을 저희 서비스 이름으로 변경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그 기록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Git은 알아두면 정말 유용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얄콘님의 이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걸로 배웠습니다. 코딩애플님의 영상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기초적인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듯이 제가 디자인에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는 21st Dev, Magic UI, React Beach입니다. 이런 서비스들에는 이미 잘 만들어진 디자인 컴포넌트들이 많이 있어서 직접 디자인하지 않아도 괜찮은 퀄리티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21st Dev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이드바에서 히어로 탭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로 내려서 저희 서비스와 잘 맞을 것 같은 이 소스를 클릭해서 들어가지고 코드를 복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히어로 컴포넌트로 만들고 랜딩 페이지에서 사용하자. 여기서 컴포넌트란 그 이름에 맞게 구성 요소를 의미합니다. 즉 랜딩 페이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히어로 역할을 하는 요소인 거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드는 되도록 작게 여러 파일로 분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치 블록 조립을 하듯이 여러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개발하는 겁니다. 로컬호스트 3000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잘 디자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몇 가지 수정을 진행해 주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수정해 주기 위해 우리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아이콘과 텍스트는 필요 없으니 이건 지워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만 디테일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조금 수정해 주고 메인 텍스트도 이렇게 수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부바에 해당하는 텍스트도 이렇게 세 가지로 심플하게 수정해 주고 작게 다시 수정해 주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메인 텍스트에 대해서 폰트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구글 폰트를 검색해서 들어와 주고 좌측 탭에서 뭔가 빈티지가 좋을 것 같으니 이걸 클릭해 주고 저희는 이 폰트를 사용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고에 대해서는 이 폰트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작하는 버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로고의 폰트도 피라타1 폰트로 같은 폰트를 사용하게끔 통일해줬고
Get Started 버튼도 잘생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폰트 하나만 바꿔줘도 느낌이 확 달라지니 꼭 한번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꽤 깔끔하게 완성된 것 같네요. 지금은 우선 여기까지만 구현하고 나머지는 실제 기능이 구현된 이후에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가기 전에 체크 포인트를 확인하겠습니다. 개발 환경 세팅 완료했고, Next.js 셋업 완료했고, GitHub 연결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랜딩 페이지 생성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벽합니다. 이제 여기 탭을 통해 GitHub으로 커밋을 해주겠습니다. 이름은 파트 1 완성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GitHub에도 실제로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커밋을 클릭하면 어떤 커밋들이 이전에 생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파트 2로 넘어갑시다. 이제 로그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앱 폴더 내부에 us 폴더를 만들고 page.tsx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AI에게 요청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도 역시 유튜브 배경음악을 위한 것이므로 구글 로그인만 구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확인해볼까요?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 계속해서 진행해주도록 하겠습니다. us 페이지로 이동하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르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을 요청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필요한 디자인을 다 제거하고 텍스트를 영어로 수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필요한 것만 남았는데요. 배경에 살짝 색상을 넣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크기를 조금 줄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의도한 대로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구분선만 삭제를 해주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폰트만 저희 랜딩 페이지의 것과 동일한 걸로 수정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야겠죠? 저희는 수파베이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무관하지만 수파베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빠르게 데이터베이스, 인증, 스토리지 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빠르게 MVP, 최소 기능 제품을 개발해서 테스트해볼 수 있기에 선호됩니다. 직접 서버를 구축하는 건 나중에 규모가 커졌을 때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제 수파베이스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줍니다. 이름은 동일하게 작성해 주시고 패스워드는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전은 저희가 한국에 위치했기 때문에 아시아 퍼시픽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수파베이스 MCP를 연결해 줄 겁니다. MCP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AI와 외부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클로드 코드라는 AI가 외부 서비스인 수파베이스의 정보를 직접 읽고 쓸 수 있게 해주는 연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CP 없이도 개발할 수 있지만 MCP를 사용하면 제가 직접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명해 주거나 일일이 관리할 필요 없이 클로드 코드가 알아서 수파베이스의 현재 상태를 파악하고 작업해 줍니다. 훨씬 간편해지는 거죠. 이제 수파베이스 MCP를 검색해 주시고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혹은 전체 페이지를 복사해서 AI에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아래로 내려서 클라이언트를 클로드 코드로 변경해주고 이 명령어를 복사한 다음 새 터미널을 켜서 입력해 주겠습니다. 이제 클로드를 입력해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여기서 MCP를 확인하는 명령어인 /MCP를 작성해서 현재 어떤 MCP가 내 프로젝트에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수파베이스가 있죠? 이제 제대로 연결이 됐는지 확인해 봅시다. 클로드 코드를 켜고 물어보겠습니다. 수파베이스 MCP를 사용해서 현재 뮤직 프로젝트에 대해 확인해봐. 잘 연결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생성한 us 페이지에 현재 구글 로그인 폼만 있지 실제 기능은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수파베이스의 인증 기능을 사용해서 구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us 컨텍스트는 리액트의 컨텍스트라는 기능을 활용한 건데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특정 상태를 프로젝트 전체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건물 전체에 설치된 출입카드 시스템 같은 겁니다. 어느 층에 있든 어느 방에 있든 이 사람이 로그인한 사용자인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걸 설정해두면 나중에 어떤 페이지에서든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나를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공식 문서나 AI에게 물어보면 훨씬 좋은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파베이스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파베이스에 새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여기 인증 탭에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인증 탭은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인증된 사용자인지를 관리하는 곳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사용자별로 크레딧을 관리하거나
생성한 음악 목록을 저장하려면 별도의 유저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그 유저 테이블은 좌측 테이블 에디터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저 테이블을 생성하고 새로운 사용자가 로그인하면 인증 탭뿐 아니라 저희 유저 테이블에도 자동으로 등록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수파베이스에서 진짜 구글 로그인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수파베이스 프로젝트에서 인증 탭 클릭, 사인인 프로바이더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연결하고 싶은 걸 선택해줍니다. 저희는 구글이죠. 들어오시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Enable을 클릭해주시고 클라이언트 ID,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구글 클라우드 콘솔을 검색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값들을 모두 채워주도록 합시다. 이 과정이 처음이시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로 이동한 다음 API 및 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여기서 사용자 인증 정보로 들어갑시다. 그리고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OAuth 클라이언트 ID를 클릭해줍니다. 동의하면 구성을 클릭해주고 시작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OAuth 클라이언트 만들기를 진행해줍니다. 승인된 자바스크립트에는 현재 저희 웹사이트인 로컬호스트 3000을 작성해줍니다. 그리고 승인된 리디렉션 URI에는 아까 봤던 수파베이스의 콜백 URL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클라이언트 ID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 보입니다. 아이디를 복사해서 붙여넣어주고 시크릿도 복사해서 붙여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프로젝트로 돌아가 구현이 잘 된 건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되는 것 같네요. 수파베이스로 와서 테이블에 유저 테이블을 보면 정보도 잘 작성되었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로그인 페이지 생성 완료했고 수파베이스 연결 완료했고 유저 테이블도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로그인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커밋을 해주고 파트 3로 넘어가 봅시다. 워크스페이스 페이지를 만들 차례입니다. 앱 폴더 내부에 워크스페이스 폴더를 만들고 page.tsx 파일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AI에게 요청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기다려 줄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시작을 해주고 로그인을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짜여졌습니다. 랜딩 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자동으로 워크스페이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의 흐름에 맞춰서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 배경은 굳이 화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가장 먼저 내부바가 필요합니다. 수노는 사이드바를 쓰지만 저희는 많은 기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부바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내부바는 여기 상단에 표시될 요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투명으로 할 것인데 그리고 이렇게 왼쪽, 중앙, 우측으로 나누어서 구현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측에 있는 사용자의 프로필 사진은 클릭하면 로그아웃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디자인할 것이고 중앙에는 검색창을 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요청해 주겠습니다. 약간만 수정을 해볼까요? 우선 전체 배경을 투명으로 하고 이 검색창만 글래스 디자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부바가 화면 전체를 쓸 수 있게 해주고 크기를 조금 줄여준 다음 내부바도 좀 더 깔끔하게 수정을 해주었고요. 우측에는 이름과 드롭다운을 지워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화면 하단에 고정된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 인풋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21st dev를 또 참고해서 이미 만들어진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프롬프트를 입력해주고 이걸 사용해보죠. 코드를 복사해주겠습니다. 아래의 코드를 참고해서 이렇게 구현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보면 꽤나 세련되게 잘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디자인만 살짝 수정해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테두리만 제거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눈에 보이는 부분, 즉 프론트엔드 작업이었고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음악을 생성하면 그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두 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성된 음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둘째, 실제 음악 파일이 저장될 스토리지, 저장소입니다. 이에 대해 바로 요청해 주도록 합시다. 가장 먼저 전체 코드를 읽고 저희 서비스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뮤직 테이블을 생성하도록 했고, 실제 음악 파일이 저장될 뮤직 스토리지도 만들도록 했습니다. 수파베이스에 들어가서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볼까요? 실제로 음악이 생성되면 파일은 여기 스토리지 탭에 있는 뮤직 스토리지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뮤직 테이블에서는 해당 파일의 경로를 저장하게 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서점에서 책을 관리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서점은 A17번 선반, B32번 선반처럼 책의 위치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 책은 그 위치에 가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테이블에는 음악 파일의 경로와 정보를 저장하고, 실제 파일은 스토리지에 보관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정보와 파일을 분리해서 관리하면 나중에 검색하거나 수정할 때 훨씬 효율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장르와 무드 그리고 스테이터스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워크스페이스 페이지 생성 완료했고, 뮤직 테이블 완료했고, 뮤직 스토리지까지 생성했습니다. 이제 깃 커밋을 해주고 파트사로 넘어가 주도록 합시다. 드디어 실질적인 기능을 구현할 때가 됐습니다. 저희는 레플리케이트라는 서비스를 통해 AI를 사용할 건데요. 그 전에 오픈라우터와 레플리케이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픈라우터는 쉽게 말해 AI 모델들의 통합 창구입니다.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같은 회사들은 각자 자신들만의 모델을 제공합니다. 다들 아시는 GPT, 클로드, 제미나이가 있죠. 하지만 이 모델들을 모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려면 각 회사마다 따로 가입하고 각각 결제하고 코드도 다르게 작성해야 합니다. 반면 오픈라우터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해줍니다. 하나의 계정과 하나의 API만으로 여러 회사의 AI 모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개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살펴보면 수많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플리케이트도 비슷한 서비스입니다. 대신 여기서는 딥시크나 메타의 라마 같은 오픈소스 모델을 주로 다루는데요. 오픈소스 모델들은 무료이긴 하지만 직접 돌리려면 비싼 GPU가 필요하고 설치 과정도 복잡합니다. 레플리케이트는 이런 오픈소스 모델들을 미리 세팅해두고 사용자가 API 호출만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내 컴퓨터에 아무것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내면 됩니다. 특히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 같은 작업에 많이 활용됩니다. 이제 레플리케이트를 검색해서 서비스로 들어와 주세요. 여기서 프로필 클릭, API 토큰을 클릭해 주시고 API 키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금 실수로 다시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뮤직 2라고 작성을 하고 생성해 주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 변수는 절대 노출돼서는 안됩니다. 저도 이 영상을 찍고 난 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API 키를 레플리케이트 API 토큰이라는 이름으로 env 파일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검색창에 텍스트 투 뮤직이라고 검색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음악 생성 모델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사용해볼 건 에이스 스텝 1.5라는 모델입니다. 몇 가지 테스트 해봤는데 최신 모델이기도 하고 성능이 꽤 괜찮더라고요. 여기 들어와 주시면 테스트도 해볼 수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현을 시작해 주겠습니다. 클로드 코드를 열고 이렇게 저희 서비스를 이해시킨 다음 프롬프트 인풋을 사용해서 음악 생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모델의 상단 API 탭에서 Node.js 방식을 선택한 이후에 이 페이지 전체를 복사해주고 아래에 붙여넣어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잘 구현이 되었는지 테스트해볼까요? npm run dev로 서버를 실행시키고 저희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트로피컬 하우스 뮤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음악이 생성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 구현이 되었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음악이 생성되고 그냥 사라지면 안 되겠죠? 뮤직 스토리지에 음악 파일을 저장하고 뮤직 테이블에 정보를 저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뮤직 리스트라는 새로운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이 중앙에 리스트의 형태로 생성된 음악들을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했던 대로 뮤직 스토리지에 음악 파일을 저장하고 뮤직 테이블에 정보를 기록하고 뮤직 리스트를 만들어서 화면 중앙에 음악 파일들이 보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제 요청해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기 전에 해줘야 할 것은 슈퍼베이스 서비스 롤 키를 env 파일에 작성해 주는 것입니다. 슈퍼베이스 서비스 롤 키는 저희가 슈퍼베이스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노출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앱 폴더 내부에 있는 모든 페이지에서는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클라이언트 사이드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키인 슈퍼베이스 언온 키는 노출이 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Next.js 앱 폴더 그리고 API 폴더 내부에 있는 것은 서버 사이드로 작동을 해서 저희에게 보이는 부분이 아닌 뒷단에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롤 키 같은 아주 중요한 환경 변수를 다룰 때는 꼭 API 폴더 내부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슈퍼베이스로 이동해서 저희 프로젝트 대시보드에서 좌측 프로젝트 세팅 그리고 API 키를 클릭해 줍니다. 아래에 보시면 시크릿 키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키를 복사해서 슈퍼베이스 서비스 롤 키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서 확인할 건 음악을 생성하고 그 음악 파일이 스토리지에 잘 저장되고 테이블에 정보가 기록이 되고 최종적으로 여기 중앙 부분에 렌더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슈퍼베이스에서 좌측 스토리지를 클릭하고 파일에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음악이 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에도 잘 기록이 되었네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중앙에 리스트로도 잘 작성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성 중 상태와 에러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음악 생성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동안 사용자에게 아무런 피드백이 없으면 작동을 안 하는 줄 알고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도 뭐가 잘못된 건지 알려줘야 사용자가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긴 한데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뮤직 리스트 위에 아주 간단히 표현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기 위해 저희는 21st 탭으로 다시금 이동을 해서 로딩이라고 검색을 해주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될 것 같네요. 들어와서 코드를 복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붙여 넣어줍니다. 에러 처리에 대한 프롬프트도 작성해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위치에 X 모양 SVG로 표현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생성 중인 경우 이렇게 보이네요. 색상만 수정해 주겠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러가 발생한 경우 이걸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배치해주면 될 것 같네요. 이것도 나름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상단에 보이는 계속 거슬렸던 이 부분을 삭제해주고 음악 재생 로직을 구현해주겠습니다. 현재는 음악을 클릭했을 때 너무나도 이쁘지 않은 이 플레이어가 보이는데 멜론이나 유튜브 뮤직처럼 하단에 플레이어가 구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플레이리스트 같은 기능은 일단 제외하고 필수적인 기능만 구현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에 대해 이해시킨 다음 하단에 구현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디오 플레이어 파일은 지워주고 저희 서비스로 이동해서 음악을 재생하면 구현은 잘 되었는데 뭔가 연동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부분을 말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상태에 대해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오류가 발생했네요. 연동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류 메시지를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완벽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류가 나면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하고 또 수정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거니 항상 AI와 함께 해결해 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봤는데요. 우선 코드 베이스를 이해시킨 다음 뮤직 리스트 가장 우측에
현재 구현되어 있는 점점점 아이콘에 이름 변경, 다운로드, 삭제 기능이 잘 작동하도록 요청을 해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음악 서비스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프롬프트 인풋을 수정해서 사용자가 좀 더 커스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레플리케이트의 모델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그젬플에 Node.js를 클릭해보시면 여러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API 탭에서 스키마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여기 캡션, 현재 이 음악에 대한 설명만 사용자 입력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가사와 재생 시간, 그리고 한 번에 몇 개의 음악을 생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커스텀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롬프트 인풋에서 현재 안 쓰는 이런 기능이 아닌 실제 값들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수정해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결과물이 여러 개가 나오면 슈퍼베이스에 음악을 저장할 때 갑자기 오류가 생길까봐 명시해 줬습니다. 원래 요청하고 음악이 한 개 생성되고 저장하고 끝냈는데 2개 이상 생성되면 오류가 발생할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요청을 시작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구현이 된 것 같네요. 먼저 점점점 내부에 있는 기능들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다운로드는 잘 되는 것 같고요. 이름도 이름 변경이 안 되네요. 이 부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수정이 되었네요. 이제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음악 생성에 있는 여러 옵션들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사는 AI로 작성해서 대충 넣어주고 2가지 음악을 생성하도록 요청해 보겠습니다. 음악이 생성되었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만 생성이 되었네요. 이 부분도 수정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문제에 대해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보니 뭔가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When the night feels endless and the road is hard to see. 이제 저희가 예상한 대로 잘 구현이 됐습니다. Lighting up when the night is getting cloudy than the 이제 마지막으로 검색 기능이 잘 구현되도록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아주 간단히 검색창이 기능을 할 수 있게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주 잘 작동하네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디자인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작성하는 모달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구현해 봤습니다. 불필요한 요소는 다 지우고 메인 색상을 저희 랜딩 페이지에서 있던 노란색으로 바꿔줬습니다. 다음으로는 해당 리스트의 디자인을 깔끔하게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불필요한 건 다 제거를 하고 깔끔하게 잘 구현이 됐습니다. in the night. When the night 이렇게 적절하게 색상도 잘 배치되었네요. 다음으로는 하단에 음악 플레이어를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악 플레이어도 깔끔하게 디자인을 수정해 줬습니다. 완벽합니다. 드디어 체크 포인트입니다. 레플리케이트 API로 음악을 생성하는 것까지 완료했고 음악 플레이어도 잘 생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토리 관리와 검색 기능까지 구현하였습니다. 이제 커밋을 올리고 파트 5 결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결제를 구현할 차례입니다. 한국에서 PG 결제를 붙이려면 대부분 토스페이먼트를 사용할 것입니다. 제일 편하고 사용자 경험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글로벌 결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결제 서비스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사용자만 타겟으로 한다면 토스페이먼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글로벌 서비스를 만드신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방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스트라이프는 아쉽게도 한국 사업자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MOR 서비스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MOR은 쉽게 말해 여러분이 직접 판매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해당 서비스가 판매자 역할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해외 법인이 없이도 글로벌 결제가 가능하고 세금 처리도 대신해줍니다. 대신 수수료가 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MOR도 레몬스큐지, 폴라, 페들, 도더페이먼트가 주로 쓰이는데
저희는 여기서 폴라를 사용해 볼 것입니다. 폴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승인 대기 없이 쉽게 바로 결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가지 서비스의 수수료를 비교해서 적합한 서비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를 구현하기 전에 우선 결제 UI를 먼저 만들어 주겠습니다. 저번 파트들에서도 계속 이 순서로 진행했는데 저는 눈에 보이는 걸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 기능을 붙이는 순서로 작업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였고 저희는 21st 탭으로 이동해서 백그라운드 탭을 클릭한 후 이 요소에 코드를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를 정리하면 프로필을 클릭했을 때 업그레이드라는 버튼이 생기고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자연스럽게 2가지 크레딧을 구매할 수 있는 모달이 보이도록 했습니다. 구매는 프로, 울트라 두 플랜을 생성하도록 했고 각 가격 카드 배경에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추가해줬습니다. 이제 구현하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업그레이드 버튼 자체는 적당하게 잘 구현된 것 같네요. 조금만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이 크레딧으로 바꾸고 여기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뒤쪽이 약간 버벅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수정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와 울트라에 대해 폰트만 변경을 해주었고 폴라를 사용한 일회성 결제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회성 결제는 매우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체크아웃, 웹북 이 2가지만 관리하면 됩니다. 구독에서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 구독 취소, 구독 정지와 같은 여러 상태를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아웃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결제를 눌렀을 때 결제창으로 링크를 이어주는 것, 온라인 쇼핑할 때 결제하기 버튼 누르면 결제 페이지 넘어가는 거랑 같습니다. 웹훅은 결제가 완료되었음을 저희 서버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이 결제 완료했어 라고 폴라가 저희한테 알림을 보내주는 겁니다. 이 알림을 받으면 저희가 크레딧을 지급하는 등의 후속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체크아웃을 연결해서 결제 링크를 생성하고 사용자가 결제를 완료하면 웹훅을 받아서 크레딧을 지급하면 됩니다. 물론 더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하다면 여러 종류의 웹훅을 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폴라를 검색해주고 로그인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대시보드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데 먼저 사이드바에서 New Organization을 클릭해서 새롭게 저희 서비스에 맞게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아래에 Go to Sandbox 버튼을 눌러서 샌드박스 환경으로 이동해 줍시다. 샌드박스 환경은 결제를 해도 실제 결제가 되지 않는 테스트 환경입니다. 결제 기능을 반드시 테스트 환경에서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실제 환경으로 올려야 합니다. 실제 환경에서 바로 테스트하다가 진짜 결제가 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ew Organization을 클릭해서 뮤직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온보딩을 생략해주고 이제 저희가 설정해줘야 하는 건 프로덕트입니다. 상품을 생성해줘야 합니다. 사이드바에 프로덕트 버튼을 클릭하고 뉴 프로덕트 버튼을 사용해서 제품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생성할 것은 뮤직 프로입니다. 일회성 결제로 $20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다른 건 따로 작성하지 않고 바로 생성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뮤직 울트라에 대해서도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50죠. 동일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완료되었다면 여기서 점점점을 눌러서 각 상품에 대한 ID 값을 복사한 후 env에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이름은 폴라 프로 프로덕트 ID 라고 하고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울트라에 대해서도 프로덕트 ID를 복사한 이후 여기 붙여 넣어주고 이름을 울트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사이드바에 세팅, 제너럴로 들어와서 아래에서 API 키를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토큰을 누르고 이름은 뮤직 테스트라고 작성을 해준 다음 만료기간 없이 모든 범위를 선택해주고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이 키를 복사한 이후에 폴라 API 토큰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좌측 하단의 도큐먼트 버튼을 통해 폴라의 공식 문서로 이동해서 LLM 풀 txt 파일을 복사할 것입니다. 이 파일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모든 내용을 AI가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둔 문서입니다. 요즘 개발자 친화적인 서비스들은 이런 문서를 제공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AI한테 먼저 읽히면 훨씬 정확하게 구현해줍니다. 클로드 코드를 켜고 아래의 내용을 우선 모두 기억하도록 하고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체크아웃 생성 요청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까 생성한 크레딧 모달의 버튼에 실제 체크아웃 세션으로 이어지는 로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클로드 코드가 알려준 것처럼 샌드박스 환경이기 때문에 API URL을 샌드박스로 작성을 해주고 실제 체크아웃 세션이 잘 생성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잘 작동하네요. 체크아웃 세션은 이제 잘 생성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해줄 것은 실제 사용자의 결제 기록과 크레딧을 저장할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청해 주겠습니다. 사용자에게 크레딧을 제공하고 각 사용자가 얼마의 크레딧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유저 테이블에 크레딧 필드를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용자가 언제 얼마의 결제를 했는지 그러한 기록을 위해 페이먼트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이제 수파베이스로 이동을 해서 잘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먼트 테이블과 유저 테이블에 크레딧 필드가 잘 생성이 되었네요. 이제 진짜 결제를 받고 이에 대한 처리를 해주도록 해야겠죠. 폴라로 이동해서 세팅 탭에 웹훅으로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 웹훅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엔드포인트를 작성해야 하는데 엔드포인트는 지금의 로컬호스트 3000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컬호스트는 배포된 환경이 아니라 우리 컴퓨터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폴라 입장에서는 우리 컴퓨터 안으로 알림을 보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임시적으로 로컬호스트를 공개적으로 배포해야 웹훅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ngrok이라는 터널링 서비스를 이용할 것입니다. ngrok은 쉽게 말해 우리 컴퓨터에서만 돌아가는 서버를 임시로 인터넷에 공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ngrok을 구글에 검색해주시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완료하시면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가 나오는데 순서대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잘 모르시겠다면 AI에게 ngrok 설정해줘 라고 명령하셔도 좋습니다. 설치가 완료되었나요? 그렇다면 먼저 터미널에서 npm run 탭으로 개발 서버를 실행시켜주세요. 그 다음 새 터미널 창을 열고 ngrok http 3000이라고 입력해봅시다. 여기서 3000은 현재 열려있는 포트의 번호입니다. 저희가 로컬호스트 3000으로 프로젝트를 열어놨기 때문에 3000을 입력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복잡한 주소가 뜨게 되는데요. 이게 임시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서버의 주소가 됩니다. 이걸 복사한 후 다시 웹북 설정으로 돌아가서 여기 주소에 붙여넣어줍니다. 그리고 뒤에 /API /webhooks /폴라를 입력해줍니다. 여기 뒤의 경로는 우리가 웹훅을 받을 API 엔드포인트 주소입니다. 마음대로 엔드포인트 주소를 작성하셔도 되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API 중에 웹훅을 관리하는 S를 빼먹었네요. 그리고 폴라에 관한 것이라는 의미로 계층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포맷은 로우로 설정해 주시고 저희는 일회성 결제이기 때문에 오더에 관한 것을 모두 체크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생성된 웹훅 시크릿을 복사해서 env 파일에 폴라 웹훅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면 저에게 필요한 4가지의 환경 변수가 모두 설정되게 됩니다. API 키, 두 상품에 대한 ID 값, 그리고 웹훅 시크릿. 이제 웹훅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LLM 풀텍스트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저는 보통 내용이 길어지면 AI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아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 기능에 한 세션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LLM 풀 콘텍스트는 내용이 매우 길기 때문에 세션을 이렇게 자주 교체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제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였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최소한의 웹훅만 처리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폴라는 다양한 웹훅 이벤트를 보내줄 수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 결제 완료 이벤트만 처리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만 처리하는 게 코드도 깔끔해지고 관리도 편해집니다. 그리고 해당 이벤트에 따라 페이먼트 테이블에 결제 정보를 기록하고 사용자에게 크레딧을 충전해주면 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실제 결제 시 크레딧이나 결제 기록이 잘 작성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로 이동을 해서 프로플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던 걸 확인했습니다. 뮤직 프로에 대해 $20가 아니라 $5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다시 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제를 완료하였는데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현재 상태를 클로드 코드에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오류가 발생하였네요. 다시 한번 현재 오류에 대해 말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수파베이스로 들어오시게 되면 크레딧이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미널 로그를 복사해서 디버깅 코드를 제거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디버깅 코드는 제거해줘. 어떻게 코드를 직접 수정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로그만 제공해줬는데
알아서 잘 해결해주네요. LLM 풀 텍스트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구현이 완료되었습니다. 체크 포인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가격 디자인 완료했고요. 일회성 글재 로직도 구현하였습니다. 페이먼트 테이블도 구현하였고 웹포까지 테스트 완료했습니다. 이제 커밋을 날리고 파트 6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크레딧 로직에 대한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봤는데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시켰고요. 음악 생성 시 기본 1크레딧이 소모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전 파트에서 구현한 커스텀 옵션에 따라 추가 크레딧이 소모되도록 했습니다. 만약 2분이면 크레딧 2개, 3분이면 크레딧 3개, 그리고 결과물이 2개면 2개, 4개면 4개 소요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차감된 크레딧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제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제 잘 구현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UI는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었네요. 이것부터 약간 수정해 주겠습니다. 간단하게 배경색을 제거하였고요. 프로필 내부에는 간격을 조금 크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음악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2개의 음악을 생성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수정해 줘야겠네요. 배경색을 제거해 줬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And the night feels ending, and the road is hard to see. When your hand and the night feels ending, and the road is hard to see. When your hand 좋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대로 크레딧이 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레딧이 부족할 경우 구매 모달이 바로 보이게 구현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크레딧이 부족할 때 에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크레딧 구매 모달을 띄워서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파베이스로 이동을 해서 크레딧을 0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크레딧이 부족한 경우에 이걸 클릭하게 되면 바로 크레딧 구매 모달이 보이게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크레딧 로직이 모두 구현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파트의 마지막인 전체적인 디자인 수정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 처리 방식과 약관 페이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좀 더 엄격한 검증과 관리가 필요하겠지만 대부분 AI에게 전체 서비스에 대해 이해시키고 작성해달라고 하면 일반적인 양식으로 잘 작성해줍니다. 서비스를 배포하려면 이 2페이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니까 빠르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로를 프라이버시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 이 텍스트만 아래로 이동시켜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작성된 것 같네요. 이제 텀스 페이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를 아래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문제가 없는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저희 랜딩 페이지의 나머지 부분을 모두 완성시켜야 합니다. 현재는 히어로 섹션만 있는데 추가적인 섹션들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반적인 랜딩 페이지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이런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운영 중인 서비스 리프트샷인데요. 히어로 섹션을 필두로 피처 섹션에서 기능을 소개하고 프라이싱 섹션에서 가격을 보여주고 CTA에서 마지막 메시지로 사용자의 행동을 유도한 다음 후터에서 여러 링크들을 정리합니다. 이 밖에도 테스티모니얼이나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섹션들로 구성되죠. 여러 웹사이트를 살펴보면 각각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랜딩 페이지의 주된 목적은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식은 일반적인 것일 뿐 중요한 건 정말 사용하고 싶게 그 심리를 노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섹션이 많다고 좋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한 것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다 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example, feature, pricing, CTA, 그리고 footer 이 순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프롬프트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저희가 생성한 음악 3개를 퍼블릭 폴더에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뮤직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알기 쉽게 3가지를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숫자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링크도 걸어 줄까요?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처 섹션도 구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주고 이미지는 프리픽이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뮤직이라고 검색을 해주고 라이센스를 무료로 선택, AI 이미지로 적절하게 6장을 다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퍼블릭 폴더에 이번엔 이미지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각각 1부터 6까지 변경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다려 주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들 건 프라이싱 섹션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단순하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CTA입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는데요. 여기 배경은 리액트 빛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 중 배경 부분에 실크를 사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간단히 복사하고 여기 붙여 넣어줍니다. 마지막은 푸터인데요.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줬는데 여기서 오버사이즈 디스플레이 폰트는 말 그대로 텍스트를 거의 화면에 가득 차게 크게 표시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쁠 것 같아서 요청해봤습니다. 이제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네요. 에러 메시지를 복사한 이후에 CTA에서 발생한 에러이기 때문에 여기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좀 수정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그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다듬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섹션 하나씩 수정해 주겠습니다.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우선 피처 섹션은 그냥 순서대로 이미지가 나오게 수정해 줬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그젠플 섹션은 불필요한 건 다 지우고 그냥 이렇게 3가지 버튼만 배치하여 음악을 바로 들을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프라이싱은 역시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고 간단하게 카드 2개만 배치하였습니다. CTA는 아까 생성된 거 그대로 색상만 수정해줬습니다. 푸터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색상만 조금 수정해줬습니다. 링크도 다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모바일 최적화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합시다. 요즘은 모바일에서 접속하는 사용자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깨지지 않게 만드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켠 다음 여기 이 버튼을 클릭하면 모바일 뷰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최적화 시 매우 유용합니다. 우선 히어로 섹션에 대해 모바일 최적화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피처 부분은 딱히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이그젠플도 이대로 두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이싱과 CTA도 괜찮네요. 히어로 부분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신기하게 최적화가 되었네요. 여기서 Create Your Sound만 제일 위로 올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깔끔하게 구현이 잘 되었네요. 햄버거 버튼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그인 페이지로 가볼까요? 여기는 딱히 수정할 게 없어 보이네요. 로그인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워크스페이스 페이지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해야 할 것은 내부바, 프롬프트 인풋, 그리고 뮤직 플레이어입니다. 이렇게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잘 최적화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랜딩 페이지도 잘 보이고요. 실제 화면 구성도 다채롭게 잘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입니다. 크레딧 로직 완료했고 랜딩 페이지 완성했습니다. 모바일 최적화와 디자인 디테일까지 모두 수정하였습니다. 커밋을 해주고 파트 7 드디어 배포로 넘어가 봅시다. 배포는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는 배포를 하기 위해 버스를 사용할 것인데요. Next.js를 만든 회사이기도 하고 GitHub에 코드가 올라가 있다면 정말 쉽게 배포됩니다. 버스를 검색해주고 로그인해서 대시보드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Add New를 클릭해주시고 저희가 생성했던 GitHub 프로젝트를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환경 변수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env의 환경 변수는 기본적으로 git ignore 포함돼서 GitHub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배포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버셀에 환경 변수를 따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저희는 전체 환경 변수를 복사한 이후에 그대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를 시작해 주겠습니다. 배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게 되면 성공적으로 저희 서비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는 폴라로 들어가 주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폴라의 샌드박스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덕션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프로덕션 환경으로 들어오셨다면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합니다. 샌드박스에서 만든 상품, API 키, 웹훅은 프로덕션으로 자동 이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환경과 실제 환경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덕션에서 처음부터 다시 설정해줘야 합니다. 이전에 진행했던 것과 같이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우선 상품 2개를 생성해주겠습니다. 프로덕트로 들어오셔서 동일하게 뮤직 프로 5달러 생성해주고 뮤직 울트라 50달러 생성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아이디를 복사한 후에 프로덕션 환경의 환경 변수 자리에 붙여 넣어줍니다. 울트라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줍니다. 다음으로 세팅, 제너럴에서 API 키를 생성해주겠습니다. 이름은 뮤직으로 하고 만료기간 없이 모든 범위에 대해서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키를 복사한 후에 동일하게 붙여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웹훅도 설정해줘야 합니다. 여기서 대신 URL은 새롭게 생성된 저희 웹사이트의 주소 musicpuzzle.app이 되어야 하고 뒤에 동일하게 API, 웹훅스, 폴라를 작성해줍니다. 포맷은 로우로, 이벤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더 페이드 하나만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시크릿을 복사해줍니다. 그리고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넥스트 퍼블릭 자리에도 프로키를 동일하게 복사해주고 울트라키도 동일하게 복사해줍니다. 이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환경 변수를 설정해줘야 합니다. 프로젝트, 세팅, 환경 변수를 클릭해주시고 여기서 폴라와 관련된 환경 변수는 모두 삭제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비스의 URL이 바뀌었으니 이것도 삭제해주겠습니다. 서비스 URL도 실제 저희 주소로 수정해주고 환경 변수 추가 버튼을 눌러서 프로덕션 환경의 6가지 키와 변경된 URL을 붙여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저장을 해주고 바로 재배포를 해주겠습니다. 환경 변수가 변경되면 항상 재배포를 해야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테스트 환경 키가 아니라 프로덕션 환경의 키를 사용하도록 꼭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샌드박스 키와 프로덕션 키를 헷갈리면 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 환경 코드 내부에서는 프로덕션 키를 사용하지 않도록 모두 주석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폴라에서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해야 하니 미리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구글 클라우드 콘솔과 슈퍼베이스의 도메인 설정을 변경해 주겠습니다. 먼저 구글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와서 앱 게시를 시작해주고 좌측에 클라이언트 탭 클릭, 오어스 클라이언트에서 승인된 자바스크립트 원본에 저희 웹사이트의 주소를 작성해줘야 합니다. 이걸 작성하지 않으면 구글 로그인을 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브랜딩을 클릭하여 내부 사항들을 작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고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저희 내부 바의 텍스트를 캡처해서 여기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의 주소를 작성해주고 저장해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슈퍼베이스에 방문해서 인증 탭 클릭, 그리고 URL 탭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저희 웹사이트 URL로 작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다이렉트 URL에 저희 웹사이트와 로컬호스트에 대해 추가해줍니다. 좋습니다. 이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배포된 도메인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랜딩 페이지도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시작해서 로그인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 체크아웃 세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샌드박스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클로드 코드에게 이렇게 요청해보겠습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니 다시 한번 커밋을 해주겠습니다. 폴라 오류 해결. 이렇게 커밋을 올리게 되면 버셀에서 알아서 배포가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료되었으니 다시 한번 저희 웹사이트로 이동을 해서 로그인을 해주고 업그레이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결제 페이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경고 문구는 아직 제가 폴라의 인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음악도 잘 재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도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을 간단하게 생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We rise again, we rise again. Hold no. 모두 잘 작동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만약 뮤직닷컴과 같은 본인만의 도메인을 갖고 싶다면 네임칩 같은 글로벌 서비스도 있지만 저는 가비아라는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가비아를 검색해서 들어가 줍니다. 사실 마음에 드는 도메인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은 대부분 이미 선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특정 도메인이 꼭 필요하시다면 개발 시작 전에 먼저 확보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희는 뮤직을 검색해 볼게요.
좋은 건 이미 다 선점된 것 같은데 저희는 저렴한 music.xyz 도메인을 구매해 보겠습니다. 구매를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구매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버셀에 연결해 줘야 합니다. 버셀 대시보드로 돌아와서 세팅 클릭, 그리고 왼쪽 메뉴를 보시면 도메인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add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 방금 구매한 music.xyz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여기에 run more 버튼을 클릭해 주면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걸 가비아에서 다시 설정해 줘야 합니다. 가비아에서 마이 가비아에 들어간 후 구매한 도메인 옆에 관리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DNS 레코드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신 후 여기서부터 버셀에서 시키는 대로 진행해 주겠습니다. 먼저 A타입, 이름은 골뱅이, A타입, 골뱅이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값을 복사해서 여기 붙여 넣어 줍니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은 CNAME 타입, 이름은 www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줍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기다리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뜨게 됩니다. DNS 전파에는 보통 몇 분에서 길면 몇 시간까지 걸릴 수 있는데 대부분 금방 됩니다. 저희 도메인으로 들어가 볼까요? music.xyz를 입력해주면 우리가 만든 서비스가 이제 실제 도메인으로 접속됩니다. 만약 이렇게 커스텀 도메인을 연결하셨다면 아까 진행했던 구글 클라우드 콘솔 설정과 슈퍼베이스 URL 설정, 그리고 환경 변수에서 저희 주소를 꼭 수정해줘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빠뜨리시면 다시 로그인이 안 될 거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버셀의 프로젝트에서 애널리틱스, 스피드 인사이트 이 두 탭을 사용하면 방문자 수 조회나 성능과 같은 지표를 한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설정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코드 한 줄만 추가하면 되니 매우 간단합니다. 서비스를 배포한 이후에는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데이터를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축하드립니다. 바이브 코딩으로 하나의 사스를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체크포인트를 진행하기 전에 한 가지 작업을 더 해보려고 합니다. 마침 지금 조코딩님의 해커톤이 열리고 있어서 저희가 만든 이 서비스를 출품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모르겠지만 만든 김에 이 서비스가 어떻게 될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로드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과연 튜토리얼로 만든 이 서비스가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결과는 추후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체크포인트입니다. 버셀 배포 완료했고 도메인 연결까지 완료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8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축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든 걸 정리해보면 기획부터 시작해서 랜딩 페이지, 로그인, AI 음악 생성, 결제, 그리고 배포와 도메인 연결까지 하나의 사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오늘 보여드린 건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할 건 이 코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문제를 정의하고 구조를 잡고 하나씩 만들어가는 이 과정, 이 흐름만 이해하시면 어떤 서비스든 같은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절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쳐가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한 것들도 많습니다. SEO 최적화, 데이터 분석, 보안, 에러 추적, 사용자 행동 분석,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꼭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비스를 여러 번 실패했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제 서비스에서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벌었던 것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을 통해 여러 문의도 받게 되었고 유튜브도 조금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감사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저 혼자 방 안에서 고민하며 배워왔던 것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게 솔직히 너무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솔직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직접 만들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고 실패한 것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곳에서 진심으로 대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언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본질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배운 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아무도 모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드는 것만큼 알리는 게 중요하고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공유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누군가는 알아봐 줄 겁니다. 제가 이 채널을 통해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직접 서비스를 만들고 수익을 내고 결국에는 자유롭게 일하는 삶을 만들어 가도록 돕는 겁니다. 저도 지금 그 여정 위에 있고 여전히 한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한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